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보니까 좀 이제 난이도가 좀 쉬워졌다는 느낌 확실히 들죠. 지금 계속 이제 그런 식이라서 기준점 법인세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잡으시면 돼요. 자, 그럼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는 일단 우리가 장부상에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회계 처리한 것들을 전부 다 불러와서, 그럼 우리가 장부에 세금과 공과금이라고 이 계정 과목을 쓴 건 계정 과목 성격이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럼 이 비용 처리한 것 중에 이제 법인세법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들도 이제 얘를 빼버릴 거고, 송금으로 인정 안 할 거고, 혹은 지금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미래에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거는 지금 현재는 인정 안 하니까 송금불산이 유보를 했다가 미래에 추인해 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뭐 이렇게 뭐가 많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몇 개만 풀다 보면 그냥 걔네들만 계속 송금불산입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우리 뒤에 같이 기출 문제 몇 번 풀면 반복적이니까 나 이거 당연히 알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근데 시험에서는 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도 조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개는 계속 반복적인 것만 조정을 하는데 조정 개수가 꽤 많아요. 조정 개수가 많으니까 문제에서는 세무조정 시키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좀 여기 이 서식도 너를 빈도가 조금 있는 편인데,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쉬워요.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조세라고 말하는 건 정말 세금이죠. 자,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송금으로 인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 세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조세에 대해서 보유에 관련된 세금들은 당연히 송금으로 인정을 할 건데, 자, 그거 말고 죄송해요. 소득에 대한 세금들 있죠. 법인세 같은 소득에 관련된 세금이나 아니면 이거에 기생처럼 붙는 것들은 얘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소득하고 관련된 것들은. 자, 우리 그 세무조정 제일 처음 한 게 컴퓨터로 한 게 우리 법인세 비용 송금불산입 처리한 거잖아요. 그럼 법인세만 송금불산입 하는 게 아니고 법인세한테 기생처럼 붙어 있는 지방소득세라든지 농어촌 특별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법인세 같은 소득세하고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우리는 송금불산입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세금이죠. 그럼 송금불산입이라고 가산 조정했으면 소득 처분은 어떻게 되겠죠? 가져간 게 조세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거잖아요.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이 나오게 될 거예요. 기타 사회 유출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세금이, 자, 하나만 더 쓸게요. 취득세 있죠? 취득세는 송금으로 인정하기는 하는데, 송금으로 인정하는데 우리가 지급 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인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송금 불산입 해놓고 얘를 유보 발생으로 뒀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에 이걸 추인해 주겠죠. 자, 이거에 대한 건 우리 언제 조정하는 걸 봤냐면 좌우와 같이 유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우리 소득 처분 유보 처음 할 때에 토지 취득세를 세금과 공가로 잘못 회계 처리했을 때 세법은 이걸 토지라고 처리하는 걸 원하는데 취득세를 세금과 공가 처리했다면 그건 우리 취득했을 때는 송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해뒀다가 그 자산을 처분했을 때 추인해줬죠. 근데 제가 그 조정이 어려운 게 아닌데 나중에 계속 나올 거라고 한 거에 하나가 여기에요. 계속 토지 취득세를 우리 세금과 공가로 처리해서 세금과 공가 명세서라는 건
이거 처리한 거 불러오는데 토지취득세를 세금과목가로 처리했다고 불러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유보라고 조정해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 지금 우리 조세에 적혀 있는 거에 송금 산입은 우리 보유에 관련된 재산세, 자동차세, 인지세,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 있죠. 균등할 주민세. 그런 것들은 우리 송금에 산입하는 거고, 오른쪽에 송금 불산입 적혀 있는 게 첫 번째 점이 법인세나 그 법인세에 관한 우리 지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득에 관련된 세금.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입세. 지금 이 매입세 이야기하는 건 공제되는 매입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나한테 돌아올 거잖아. 이걸 비용으로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입으로 처리한다는 거고. 자, 그리고 우리 판매하지 않은 우리 제품에 대한 개별 소비세나 주세의 미납액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직 안 판 거죠. 그래서 송금 인정 안 한다. 시험에는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세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과 가산세 그리고 가산금 체납 처분비 적혀 있는데 세법상 의무 불이행한 거죠. 의무를 불이행한 거는 벌금이에요. 그럼 벌금에 대해서 지금 이 세금과원가 비용을 인정해 주면 법인세가 작게 나오겠죠. 20%가. 그렇기 때문에 징벌 효과가 감소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일어난 벌금 성격들은 전부 다 송금으로 인정 안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비용 인정 안 할 거다. 그럼 지금 세금이니까 전부 다 국가 가져갔겠죠. 그래서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예요. 다음 우리 공과금이라고 적혀 있죠. 공과금이라는 건 조세 이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들을 공과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라고 우리 얘의 송금 산입 쪽에 얘가 적혀 있죠.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업종이 폐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폐기물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게 되겠죠. 그래서 폐기물 처리 부담금은 세금처럼 우리 나오는 공과금이라고 하는 거고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병원 가면 그 알코올 솜이나 주사기 바늘 그 해골 막고 있는 봉지에다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그 봉지만 따로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고 다른 곳에서 그걸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얘를 소화시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업종이 잘못한 게 아니죠. 병원이 뭐 잘못한 거야. 그렇게 위생적으로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건 벌금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또 교통유발 부담금. 자, 여러분들 회사가 있으면 항상 나와요. 사무실 있으면 이 건물이 있어서 이 앞에 도로에 교통유발이 된다고 해서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그 건물을 이제 건물관리실에서 사용하는 사무실별 면적별로 n분의 1에서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도 그냥 공과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교통유발 부담금도 우린 송금으로 인정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송금 불산입에 적혀 있는 거는 우리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거,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두 번째에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금지 제한 위반에 따른 제재로 부과되는 것. 또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죠. 자, 여기서 용어가 여러분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폐수 배출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방금 송금 산입하는 건 폐기물 처리 부담금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강에 폐수 버리면 나쁜 짓이다. 그래서 폐수 배출 부담금은 우리 벌금 성격이에요. 하면 안 되는데 폐수가 잘못됐을 때 나오는 벌금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공과금이니까 국가 가져가서 기타 사유 유출이에요. 그럼 자, 폐수 배출 부담금 아주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 용어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벌금 과료라고 적혀 있는데, 자, 벌금 과료에서 자, 우리 왼쪽에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지체 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연체 이자라든지 이런 글자가 적혀 있는데, 오른쪽에 송금 불산입 쪽에 보면 가산금, 벌가금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지를 해주세요. 연체자가 붙어 있는 연체료는 얘는 이자 성격이에요. 이자 성격인 거는 송금으로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가산금, 가산세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 있죠. 가산자가 붙은 거는 벌금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송금으로 인정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송금 인정 안 하고 다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로 다 소득 처분이 되어버릴 거예요. 자, 우리 가산자라는 글자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벌금이기 때문에 국가가 아니면 부과할 수 없는 거예요. 부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휴대폰 요금을 연체했다? 그럼 연체료가 나와야 되지 가산금이 나오는 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조금 특이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 한국전력이라고. 한국전력은 국가기관인가요? 아니죠. 기업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이상한 이런 표현을 써요. 연체가산금. 옛날에 썼고 이제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이 연체가산금은 연체료예요. 연체자 붙으면 연체료예요. 얘는 송금으로 인정해줘요. 송금으로. 한국전력에 연체가산금 적혀서 연체자 적혀 있는 건 이자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얘는 송금에 산입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우리 뭐 가산금 말고는 벌가금이나 과태료는 벌금이란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송금 불산입이니까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 넘겨도 벌가금 적혀 있는데 송금 산입 거 보면 전부 다 연체료예요. 다 연체료죠. 연체료는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비용 처리한 것 중에 찾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용을 천천히 다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럼 그 아래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돌아오는 거니까 우리 회계상에서도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고 얘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송금 그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면 분계도 이상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송금 불산입하는 거고. 근데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지 않는 불공제 사유가 있는 것 중에 얘 둘로 또 나눠요. 하나는 원래 본연의 성격 때문에 세법의 특성상 불공제를 하는 게 있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 효과로 우리가 하는 불공제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본래 공제되지 않는 거라고 적혀 있는 우리 영수증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복리후생비라고 비용 다 처리해 버린다든지 접대비로 처리해 버린다든지 면세 관련이라서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온 게 면세 사업에 쓴다고 사와서 매입세 공제 안 돼서 우리가 비용 처리하거나 하는 것들 있죠. 전부 다 그런 것들은 그냥 비용 처리한 대로 송금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토지의 자본주 지출 관련 우리가 뭐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송금에 인정을 해주는 건데 우리가 세금계산서 제대로 발행이나 이런 거 안 했거나 사업하고 관련 없이 해가지고 불공제된 거는 그거는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만 가지고 우리가 비용이다 아니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판단하면서 우리 세무 조정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해볼만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스마트에이 프로그램 5000번 여시고 그대로 5000번 열려 있으시죠? 자, 여기에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여시고 우리 교재는 509페이지에 문제가 짧게 나와 있어요. 책 내용 보시면 다음 자료에 의해서 주식회사 법인 조정에 2020년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시오. 이렇게 적어놓고 세금과 공과금 지급 내용은 기장 자료를 참고하시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우리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로 들어가서 첫 시작할 게 위에 계정별 원장 불러오기라고 있죠. 자, 이거 클릭해서 자, 지금 세금과 공과금 처리해 둔 거에 대해서 불러오는데 시험에서 어떤 계정 말을 했어야지. 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열어서 위에 계정별 원장 불러오기 있죠. 자, 얘 클릭하면 이제 계정 과목 선택이 나오는데 특별한 말 없으면 이거 그냥 불러오기 하면 되고 시험에서 어떤 계정 과목 한다. 어떤 건 800번대 이것만 한다고 할 때도 있고 잡손실 한다고 하면 여기 잡손실이라고 해서 얘를 써서 같이 불러오면 돼요. 불러오기가 먼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특별한 말 없으니까 이대로 해서 확인하면 내 장부에 뭐 500번이든 만약에 600번이든 800번이든 쓴 세금과 공과가 전부 다 불러와진 거예요. 다 불러왔죠. 자, 이건 지금 제가 사용법 알려줄 것도 별로 없어서. 자, 그럼 개념별 원장 불러왔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오른쪽 여기에서 오른쪽 비고 칸 있죠. 이걸 아래 보시면 0번 송금불산입이라고 송금산입, 1번 송금불산입, 2번 송금불산입 취소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송금불산입 하는 것만 1번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걸 우리가 체크하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본사 건물 취득세가 적혀 있죠. 자, 얘는 조금 오버를 했는데 취득세에서 감가상각하는 그 자산 있죠. 얘는 나중에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에서 즉시 상각 의제로 한도 계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우리 토지 등 이런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의 취득세만 우리는 송금불산입 토지 등 취득세 얼마 유보라고 조정을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문제에서 취득한 거는 본사 건물이니까 감가상각하는 자산이죠. 자, 이제 얘 처음 본 글자죠. 종종 보다가 나중에 감가상각 조정명세서 가면 이제 얘가 무슨 말인지 다 이해 가실 거니까. 그럼 지금 얘 감가상각하는 자산의 취득세는 감가상각 조정명세서에서 할 거란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서는 아무 짓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안 나와요. 두 문제가 섞여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다시 가서 보면 자, 먼저 첫 번째에 우리 취득세는 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했고 다음 인지세는 세금이죠. 인지가 뭔지 아시죠? 수입인지 세금이나 공과금처럼 그걸 따로 인지로 사가지고 붙이면 세금 낸 걸로 하는 그런 우표예요. 우표같이 생긴 거.
자, 그리고 자동차세는 보유세죠. 얘는 송금으로 인정하고, 지금 제가 인정한다는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넘어간다, 이대로 송금 인정하는 거니까 뭐 특별히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면허세도 세금이니까 문제가 없고, 다음 불법 주차 과태료, 이건 벌금이죠. 그래서 1번 눌러서 송금불산입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쓰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커서가. 그럼 위에 송금불산입만 별도 표기하기 체크하면 여기에서만 움직여요. 비구에서만. 자, 지방소득세가 있는데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요. 그럼 소득 관련된 거는 귀속되는 세금들도 전부 다 우린 같이 송금불산입할 거고, 자동차세는 왜냐면 반복적으로 내는 세금이죠. 보유세죠. 그렇기 때문에 송금 인정할 거고, 자, 재산세는 토지 관련된 재산세예요. 하지만 얘는 취득이 아니죠. 우리 보유세죠. 문제 없고, 자동차세 또 나왔네요. 이 문제 없고, 건물재산세 문제 없고, 면허세 문제 없고, 법인 균등분 주민세 얘는 문제 없죠. 폐수배출부담금 이거 잘못한 거라 그랬죠. 송금불산입. 자, 산재보험료가 가산금이 있고 연체료가 있죠. 그러면 가산금은 벌금이니까 송금불산입이고, 연체료는 이자 성격이니까 인정하는 거고, 자동차세는 우린 보유세니까 문제 없고, 상공회의소회비 웬만한 기업들은 다 업무와 관련 있는 상공회의소 협회에 가입되어 있죠. 그래서 얘도 문제 없고. 그럼 이렇게 하면 첫 번째가 지금처럼 송금불산입만 찾아서 쓰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할 작업이고, 두 번째가 얘네들을 각각 세무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불법 주차 과태료도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곳에서 가져가는 거니까 소득처분 기타 사회 유출이고, 지방소득세도 국가 가져가는 거죠. 기타 사회 유출이고, 폐수배출 부담금도 국가 가져가는 거네요. 기타 사회 유출이고, 산재보험 가산금도 우리 뭐 관공서로 보든 기업으로 보든 산재보험공단이나 이런 데를 어떻게든 주어가지 않을 거니까 전부 다 우리 기타 사회 유출이네요. 자, 그럼 시험에서는 무조건 얘네들 각각 조정하라고 나올 거니까, 자, 우리 조정 등록에 가서 전부 다 비용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서 전부 다 송금불산입 가산 조정이 올 거예요. 그럼 우리 첫 번째가 불법 주차 과태료 5만원 기타 사회 유출, 송금불산입 불법 주차 과태료 기타 사회 유출이다. 자, 다음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320만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하면 얘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녹색 책의 475페이지로 가면 똑같은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로 가서 자, 조세 종류와 구분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우리가 악시간에 공부를 한 거죠. 바로 이 앞에서.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거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공과금이라고 있는데, 자, 우리 공과금 적혀 있는 곳에서 제가 이거 하나를 설명을 안 했네요. 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 개발부담금은 부동산 투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법인이 개발부담금 내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인세법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송금 불산입하고 소득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는 유보라고 소득 처분을 해둘 거예요. 이렇게 처리를 해둘 거예요. 그랬다가 얘는 나중에 제가 좀 위쪽에 쓸게요. 추후 개발 완료 시 추인할 거예요. 개발 완료되었을 때. 그 외에는 아래쪽에 있는 것도 우리 책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자, 우리 교재 477페이지도 뭐 성의 없이 그냥 기장된 내용 원장 자료를 참고하시오 적혀 있는데, 시험에서는 내역을 문제지에도 보여주고 원장 자료 불러와서 쓰고 두 가지를 다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9200번 회사로 가서 그래도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클릭하고 자, 들어가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불러오기를 하고 불러오기에서 엔터 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확인하면 이제 얘네들이 또 쫙 불러와졌어요. 지금 과목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 지금 불러오는 거에 부르고 싶으면 여기는 과목 추가라고 여기에 있는 거 버튼 눌러서 다른 계정 과목을 이야기한다면 더 써주고 불러오게 하면 그 계정 과목도 불러와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먼저 할게. 송금불산입 표기에 여기에 송금불산입이면 1번 눌러서 송금불산입 표시하면 돼요. 그럼 얘도 쓰면 옆으로 넘어가니까 불산입만 표기 클릭하면 여기만 움직일 거예요. 얘 체크해 두면. 자, 그럼 이제 얘 송금산입 유무를 볼 건데, 자, 첫 번째는 교통유발 부담금이에요. 이건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죠? 그래서 얘는 송금 인정할 거고, 자, 국민연금 회사부담분 이거 직원 국민연금 회사가 지원해 준 거 당연히 비용 인정해 줘야 되겠죠? 얘는 문제 없고, 재산세 납부한 거 얘도 보유세니까 문제 없고, 상장회사 협회비 그럼 우리 회사 상장회사면 뭐 별 문제 없는 거고. 자, 지방소득세. 자, 얘는 지방소득세는 우리 법인세 지방소득세라고 볼게요. 그러면 송금불산입이고,
주차 위반 과태료 벌금이죠. 송금 불산입. 인지 구입 대금 납부. 얘는 뭐 인지는 우리 공과금 같은 성격을 우표처럼 적힌 걸로 증서로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폐수 배출 부담금 이건 벌금이라 그랬죠. 납부기일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얘는 이자 성격이에요. 자, 산재보험 가산금 가산자는 안 되고 연체는 되고 재산세 납부한 거는 문제 없고 자 건강보험료도 가산금 있고 연체료도 있어요. 그럼 가산금은 송금 불산입 연체료는 문제 없고 자 종합부동산세 되나요? 종합부동산세가 소득하고 관련 있나요? 부동산 보유 관련 있잖아. 보유 관련은 문제 없다라고 했죠. 자 주민세 자 이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로 볼게요. 균등한 주민세 자 그리고 이번에 건설장비 구입할 때 취득세 이거는 여기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앞에 말했던 즉시 상각 의제로 감가상각 하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 나온 적은 없는데 여기는 송금불산입 체크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비용 아니야라 해봐야 조정을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시험에선 소심해서 얘 잘 안 내요. 자 그럼 우린 지금 5개만 조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조정할 거는 자 그럼 조정 등록에 가서 자, 첫 번째 교통 유발 있나? 없네. 자 그럼 직접 입력으로 교통 유발 부담금 금액 죄송해요. 교통 유발 부담금은 송금 인정하는 거였죠. 왜 그래? 지방소득세 자 지방소득세는 그냥 법인세 지방소득세 쓰셔도 되고 자, 느낌이 좀 찝찝하실 텐데 F4번 하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거 사용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금액 63만 원이고 자 F4번 눌러서 주차 위반 과태료 얘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들어와 있죠. 주차 위반 과태료 6만 원이고 폐수 배출 부담금 얘도 자주 나와요. 그래서 F4번 눌러서 폐수 배출 부담금 금액이 8만 원이고 다음 산재보험 가산금 자 F4번 눌러서 산재 화면 고용 산재보험 가산금 있죠. 얘도 17만 원이고 건강보험료 가산금도 F4번 누르면 건강보험 가산금 금액 5만 5천 원이다. 이런 F4번에 있으니까 얘가 더 간단해지죠. 그죠? 뭐 소득 처분도 우리 기타 사유 치는 거 아는데 얘가 다 써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얘를 하면 돼요. 자, 우리 기출 문제가 4문제 있는데 이건 이 다음 시간에 하고